오늘 저와 함께 리더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팀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게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팀의 소통의 방식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이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료형부터 해서 자율에 맡기는 소통법이 있는데, 거기에 또 최적화된 또 소통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고 어떤 방식은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게임을 통해서 팀 커뮤니케이션에 한번 나의 습관이라든지 또 나는 어떠한 쪽으로 또 소통을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의 전문가 피터 노스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 커뮤니케이션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 달성이라는 게 없이 그냥 소통을 하게 되면 그냥 잡담, 그냥 침묵, 도모에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직에서 원하는 목표가 있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게 팀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인데요. 또 이걸 팀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 상사, 후배의 말도 잘 경청하고 또 그들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내 의견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팀워크, 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신뢰라는 부분인데, 서로 팀원과 구성원 간의 신뢰도 있을 거고 내가 이 팀에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잘 먹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방식으로 또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팀워크에 참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개인 이 팀워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능력 개발도 어느 정도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팀에 정말 충성심이 있는지, 그리고 소속감이 있는지, 주인의식이 있는지, 소속감도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전문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의견을 얘기할 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이 다양성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인정하는지도 팀워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창의적 생각,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팀 커뮤니케이션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조의 팀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내가 있는 역할 중에서 우리 팀은 어느 정도 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유형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8번 문항까지 있는데,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면 1점을 주시고, 거의 그렇다 생각되시면 4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점부터 4점까지인데 18개 문항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셨는데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팀의 팀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문항에 따라 가지고 1번 문항부터 7번, 13번 문항은 신뢰에 관한 문항이었고요. 2번, 8번, 14번은 의사결정 방식.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 3개씩 해서 각 항목에 대한 설문에 대한 집계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1점부터 7점까지 17점으로 나오셨다면 관료형 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팀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 경영에 가까워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려형이 나쁘고 자율 경영형이 좋다,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때 시적절하게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팀의 유형이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팀 유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료형은 우리 공직자님들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관료형, 팀장 중심형이 아마 가장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료형은요, 원웨이입니다. 팀장이 있고 각 팀원들이 있는데, 이 팀원들 각각의 업무는 서로 좀 상의해요. 그래서 팀원 간의 소통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팀장이 팀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팀원은 팀장에게 잘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웨이가 됩니다. 이게 팀장이 팀원에게 지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팀원은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 팀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우리 공직자 부서 다제도의 여러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료형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팀장 중심형은 조금 달라요. 결정권자는 여전히 팀장입니다. 하지만 팀장이 지시를 내리지만 이 구성원과 팀 간의 상호 간의 소통이 있어요. 이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팀원들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없습니다. 독립 업무를 보지만 팀장이 지시를 내리고, 또 팀원이 뭔가 좀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팀장이 가셔서 의견 제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소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 중심형이라는 것은요, 투웨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유도형은요, 마찬가지로 팀장이 권한을 가지고 팀장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구성원 간의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 유도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게임을 하는 방식은요, 이 참여 유도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팀장이 리더로서 결정을 가지지만 상호 간의 구성원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팀장도 구성원에게 의견을 줄 수 있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의사결정은 팀장이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빌딩형은요, 팀장은 팀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n분의 1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조금 참여 유도형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구성원들도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고 결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 리더형이, 여기서 팀 리더는 참여 유도형과 무엇이 다르냐면요, 참여 유도형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팀 빌딩형에서는요, 나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팀원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팀 리더는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의견을 종합하고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에 좀 더 주력을 하시는 게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참여 유도형과처럼 팀장과 팀 리더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진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율경영형은 구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팀 리더는 한 발짝 물러나고 모두에게 그냥 업무를 위임한 형태입니다. 구성원들의 업무 숙지도가 높고요. 팀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활발합니다. 그래서 각각 팀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엇이 결과가 잘못되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팀 리더가 집니다. 이 자율경영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도가 높고 구성원들끼리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그 할당, 내가 의견에 대해서 제시하고 결정을 가질 수 있는 할당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팀 리더가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소속해 있는
현재 내가 지금 소속해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 팀,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보셨지만 아마 관료형이나 팀장 중심형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리더와 구성원은 좀 상호 간의 신뢰가 조성되어지고, 하지만 의사결정은 팀 리더가 결정을 한다. 근데 능력은 개인이 알아서 능력을 진행하기에는 뭔가 개인별로 알아서 능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점수가 높을수록 어느 정도 팀원에 대해서 학습 능력이 구축되어 있고 팀원의 능력 개발에 대해서 팀장이 많이 관여를 하고 또 장려를 하는 팀 방식이 있는 반면에 개인이 알아서 하라라고 또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 먼저, 우리는 조난을 당했습니다. 사막에 이렇게 불시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조종사는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지 못하면 몇 시간 이내에 구조와 수색이 될 것, 그리고 나는 15가지 물품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건을 가지고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A부터 O까지 15개 물건이 있는데 이제부터 누구와 상의 없이 우리 조에서 우선 제가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선순위, 내가 이것들 중에서 15개의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1순위가 될 거고요. 좀 있으나 마나 좀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일 마지막 순위인 15번째 순위가 되겠죠. 한번 정해보시는데 그냥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나름 이것을 왜 정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논리적인 의사, 결정, 이유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게 중요한지 인터넷 검색은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를 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5명씩 팀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팀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팀장님은 10분 개인 의사결정을 가져가지고 15가지 우선순위를 정했던 우리 팀원들, 리더님 포함하셔서 팀장님 포함하셔서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수결로 순위를 정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조정을 해주시고, 하지만 팀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팀장님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권을 최종적으로는 팀장님의 여러 팀원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30분을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셨는데요. 자, 개인 의사결정 순위를 정하셨으면 여기 한번 적어보시고요. 다음, 우리가 팀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게 적으셨죠. 30분 하셔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순위를 적으시는데 팀 의사결정은 다 순위가 같아야겠죠. 우리 팀의 의사결정 순위니까. 개인 의사결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팀 의사결정은 순위가 이렇게 다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 모범답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조난을 당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만들었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요. 이 사례에 관해서만 팀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고 이 사례의 건에 대해서만 팀 커뮤니케이션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팀장님이 이거를 정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강상천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남아서 구조에 희망을 걸 것인가? 아까 문구를 보셨지만 거리가 70마일이거든요. 1마일이 1.6km예요. 70마일이면 100km가 넘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은 사막에서 100km 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팀장님이 조원들에게 의견을 구할 때 그냥 순위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큰 테두리 안에서 먼저 그거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지지 않고 그냥 순위를 적게 되면요. 이거는 남아야 될지 떠나야 될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아야 된다.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의견을 받으셨다면 좀 더 높은 생존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구조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대원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물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 날씨로부터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탈수를 막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이 두 번째다라고 얘기를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어요. 왜 하장용 겨울이 1번 1순위인지 그리고 두꺼운 옷이 2순위인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먼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하장용 거울이 가장 중요한 1순위라고 봤는데요. 햇빛을 잘 반사시키면요. 100km까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빛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양초 700만 개 분량의 빛이라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위로는 두꺼운 옷을 얘기했는데 뜨거운 햇살로부터 땀과 호흡에 증발되는 수분으로 몸을 보호하고 탈수를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탈수를 보충할 수 있는 물 등등등 15위 순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팀 1팀, 2팀, 3팀이 있는데 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팀 의사결정이 나왔고 내 개인 의사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 오차와 팀 오차를 적어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나는 손전등을 1순위라고 했지만 팀 의사결정에서는 2순위가 나왔고 전문가는 네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4순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오차 쪽과 팀 오차 쪽에는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나는 1순위로 했지만 전문가는 4라 했기 때문에 차이가 3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됩니다. 차이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3을 적어주시고요. 팀 오차는 2에서 4를 빼기 때문에 2가 되겠죠. 이렇게 팀 개인 오차와 팀 오차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계가 쭉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자, 개인 오차의 합계를 한번 내봤고요. 개인 오차 평균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에서 각각의 개인 오차의 합계를 다 더한 다음에 5명이기 때문에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개인 오차 평균이 될 거고요. 팀 오차 합계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답에서 팀 순위 합계가 될 겁니다. 자, 팀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은요. 팀 오차
합계 나누기에서 팀 오차 평균과 팀 오차 합계를 뺀 숫자에 팀 오차 합계를 나눠주시고 곱하기 100을 하면요. 팀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A조에서 팀 내 가장 최저 오차가 나왔어요. 최저 오차가 나왔다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0이 되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내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차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 내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조 같은 경우로 보면 팀 내 최저 오차가 40이고 팀 내 최고 오차를 가지신 고길동은 8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개인 오차 평균은 60이 나왔는데 우리가 협의를 했더니 다행히도 팀 내 최고 오차인 사람의 의견들보다는 팀 내 최저 오차인 사람 의견 쪽으로 많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오차의 합계가 좀 팀 내 최저 오차인 사람하고 늦게 나왔죠. 40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은 5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B조는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팀 내 최저 오차가 40이고 팀 내 최고 오차는 60이고 개인 오차도 60인데 팀 오차 합계는 서로 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문가 의견에 더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했어요. 팀 오차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생존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 500%가 무료됐는데요. C조 같은 경우는 팀 내 최저 오차를 가진 사람보다 팀 내에 최고 오차를 가진 사람의 의견으로 팀 오차가 많이 정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최고 오차를 가진 사람의 의견 쪽으로 많이 순위가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이 마이너스 25%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 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이 플러스로 간다면 생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마이너스로 간다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셨습니까? 이 게임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참여 유도용으로 진행되는 게임이었고요. 실제로 내가 소속해 있는 팀의 유형과는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여 유도형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상호 소통을 했고 또 리더는 얼마만큼 방향 제시를 했으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줬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는데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팀 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의 과정을 써야 되는데 내가 주로 쓰는 방식이 리더로서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팀원으로서 어떤 방식을 주로 쓰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기꺼이 내가 양보를 하는 쪽으로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계속 내 의견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팀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역할을 할 때는 구성원들의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들어보고 더 나은 의견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상대방의 의견이 더 낫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팀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우리 팀원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한번 잘 보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 팀원의 미션을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 극복을 위해서 토의 절차가 잘 공유되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촉진을 했다든지 내가 방해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한번 나눔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글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회의석상에서 모두가 발언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정서적 지지를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이 심리적인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모두가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서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고 해요.